아,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훨씬 몸이 빨리 좋아졌을 텐데. 여러분들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. 더 베라,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 진사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진사마의 오지랖 시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? 바로 몸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꼼수입니다. 5가지로 함축을 시켰습니다. 절대로 정답은 아니에요.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었고 그 안에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과 노하우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제가 다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방법을 써서 다시 할 것 같아요. 즉 그때 했던 이런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 와서 깨달았던 이 방법들로 처음으로 다시 한다면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저만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? 보조제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. 자,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. 보충제가 아닙니다. 보조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는 영양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 몸에서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외에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먹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일반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크게 추천은 안 해드려요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말 그대로 보충하는 제품이에요. 보충을 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. 그렇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한 단백질은 최대한 다양하게 자연식에서 챙겨줄 걸 추천을 드려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막 바쁘고 막 회사 일 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막 닭가슴살이나 이런 걸 먹을 시간이 없어. 이런 경우에 이제 마시기 좋고 편하니까 이럴 경우에 보충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지, 그 외에 내가 자연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보충제를 드신다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아무래도 보충제는 자연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가공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가공하기 전의 음식들보다 더 완벽하게 영양소나 성분이 더 좋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가 아닌 보조제를 추천드린다는 겁니다. 보조제는 말 그대로 뭐 오메가3, 종합 비타민 이런 것처럼 그냥 운동 안 하시는 여러분들도 드시고 있는 그런 약간 강화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. 어떤 보조제가 좋죠? 하는 건 오늘 영상에 담기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다뤘던 영상이 있어요. 2번째, 운동만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 개소리지. 운동만을 생각하지 말라고? 즉 어떤 의미냐? 몸을 만들려면요, 그러니까 운동만이 필수가 아니야. 뭐든 다가 아니란 뜻이지. 3대 요소가 있어요. 첫 번째 하나가 운동, 2번째가 영양,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휴식입니다. 이 3개가 3박자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몸이 좋아지려거나 뭔가 자신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운동에 너무 열연이 돼가지고 나머지 2가지가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. 저 또한 처음 때 그랬고, 뭔가 우리 막 운동만 미친듯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무겁게 들고 이렇게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몸이 무조건 좋아질 것 같잖아. 근육도 생길 것 같고. 근데 결과적으로 근육이 생기려면은 영양과 휴식이 절대적으로 받쳐줘야 돼요. 단지 대부분 일반 분들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영양 먹긴 하잖아. 골고루 먹는 게 아니더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선 먹기는 하고 회복을 똑똑하게 안 하더라도 잠은 어쨌든 자니까 결여가 된 게 셋 중에 운동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알려드리다 보니까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착각이 좀 이루어진 거지, 결과적으로 영양과 휴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은 지름길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몸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걸 느려지게 만들 수 있어요. 운동을 때까지 해오면서 겪었던 제가 가장 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. 실수가. 그때 조금 휴식과 영양도 잘 맞춰서 할 걸.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합니다. 그게 왜 그런 거냐?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면요, 팔을 예시로 비유를 드릴게요. 자, 내가 만약에 팔 운동을 해요. 그럼 그 부위를 찢어요. 찢는다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럼 찢은 후에 먹어요. 막 먹으면,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면 그 찢은 곳에 영양소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막 채워져. 그리고 휴식, 좋은 휴식을 취하면 그 영양소가 채워진 곳에 메꿔져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거지. 근데 만약에
운동을 해서 찢었는데 먹지를 않아. 그러면 채워지는 게 없어. 그럼 그냥 다시 그냥 찢어놓고 아무것도 채워진 거 없이 메꿔지는 거야. 반대로 휴식이 결여가 되면은 찢었어, 채웠어. 근데 안 쉬어가지고 안에 채워진 애들이 다 나오는 거야. 메꿔지기 전에.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드려요. 자, 세 번째는 큰 운동 위주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. 처음에 하실 때는. 단관절, 관절을 하나만 사용하는 운동보다는 복합다관절, 말 그대로 관절을 여러 개 사용해 줄 수 있는 운동을 제일 우선시 해주세요. 왜 그런 거냐? 단관절로 예를 들면요, 보통 고립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이두 컬이나, 내가 여기만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고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능력도 중요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,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도 운동의 일부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. 무슨 의미냐? 다 같이 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그 부위를 안 쓰겠다고 고정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고립을 잘 못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단관절 운동이지 고정 안 되고 다 같이 움직여요. 막 어깨 움직이고 허리 움직이고 막 웨이브 컬 치고 막 이러면서. 그렇기 때문에 단관절을 잘하기 위해서도 복합다관절을 해가지고 전체 근육을 다 쓸 줄 알아야 반대로 내가 특정 부위를 쓰기 위해서 나머지를 고정시키는 연습이 잘 된다는 거예요. 그 외에 다른 이유에서는 당연하게 더 중요한 거는, 여러분들 동일한 시간대에 투자를 하는데 한 번에 한 관절 써가지고 한 근육 쓰는 거랑 많은 관절 써가지고 여러 근육들을 써가지고 성장시키는 거랑 뭐가 더 효율성이 커?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? 나중에 근육들이 커지고 난 후에야 근육들이 크기 때문에 분리시켜가지고 단관절 운동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, 지금 여러분들 헬린이잖아. 근육이 작잖아. 그럼 동일 시간대 이왕 투자할 거 우리 큰 근육 다 같이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 번째, 조급해하지 마세요. 진짜 진삼아, 진짜 조급해하지 좀 마.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조급했어요. 빨리 몸 좋아지고 싶거든. 나 진짜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 투자하는데, 겁나 열심히 먹고 있는데 막 하루 종일 운동 생각만 하는데 내 몸은 커지질 않아. 미치겠는 거야.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막 체력 되는 대로, 난 아직 체력 남아, 더 들어, 10분씩 20분씩 막 운동 시간만 계속 늘려가고 쉬지도 않고 맨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상이 일어났어요. 어깨 부상이. 그게 지금까지도 고질병이 돼가지고 이 어깨 하나가 잘못된 게 전체 몸을 또 무너뜨려요. 그렇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.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,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. 근육이란 건 결과적으로 운동과 영양, 휴식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, 조급해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운동만 하게 되면은 회복을 하지 못해요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길까요? 아니면 먹을 때 생길까요? 결과적으로 앞에 두 개를 다 끝낸 상태에서 회복, 쉴 동안, 잘 동안 생기는 거거든요,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쉬어주지를 않으면은 나 언제 근육을 만들어?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, 조급해져가지고 안 쉬다 보면은 그 다음날 어제 한 나보다 더 무겁게 운동하기가 힘들어져요. 어떻게 보면 동일한 무게로 운동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지. 결과적으로 근육이란 거는 나의 지금의 항상성을 깨가지고 더 무언가 무겁게 해가지고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, 회복을 못 해가지고 어제 나보다 더 무겁게나 아니면 동일하게도 운동을 못 한다?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낭비만 하게 된다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꼭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근성장 또는 건강, 이 두 가지가 연결된 운동이란 거는 장거리 마라톤과 똑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배우세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. 좋으신 선생님이 있다면, 아니면 주변에 잘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먹을 거 하나 사주면서, 아니면 싫다는 거 막 내가 또 원판 셔틀이라도 해줄게, 가방 셔틀이라도 해줄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 배우세요. 배우시면은 앞에 네 가지 다 해결됩니다. 그분들이 다 알려줄 테니까. 저는 중점적으로 다시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운동을 한다면 이 다섯 가지를 절대 놓지 않고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할 거예요. 진짜로. 꼭 무조건. 그럼 정말 지금의 저보다 더 몸이 훨씬 좋아질 자신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 모든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진취적인 삶을 사는 아들
진사마였습니다. 빠이빠이. 다음에 또 만나요.